네가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부모도 없는 고아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눈치껏 잘해야지. 밥은 그렇게밖에 못해? 친정이 없으니 뭘 보고 배웠겠어? 며느리 수진 씨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받아내며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수진 씨가 시집 온 지 벌써 7년. 처음부터 고아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거세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도 저 집 며느리 참하긴 한데 친정이 없는 게 아쉽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구박을 해도 힘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시어머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라는 말들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꾹 참고 살았습니다. 워낙에 심성이 고운 사람인데다 본인 스스로도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가 많이 부족하고 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혀 남편한테 힘들다는 말이라도 하는 날엔 어머니가 원래 까칠해. 네가 그냥 참고 넘어가. 반대하는 결혼 허락해줬으면 당신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는 말들로 남편마저도 외면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독해졌습니다. 명절에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무시하며 고아 출신이라 체면이 안 선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누군가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 소식은 없냐라고 묻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무슨 애를 낳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시어머니의 막말을 막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나 동네 경조사에도 수진 씨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며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하루 속으로 수없이 많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 씨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지. 항상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며 악착같이 시어머니의 구박과 폭언을 견뎌냈습니다. 매일을 눈물과 외로움으로 보내는 수진 씨를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면했지만 마을 어르신들 중 몇몇은 수진 씨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손녀 같다는 수진 씨를 보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고생이 많다, 너무 기죽지 말고 살아라, 심성이 고우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수진 씨를 위로해주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에 낯선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세련되면서도 단정한 옷차림, 그 노부부는 기사가 있는 고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부부는 마을을 고개를 돌려가며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기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이수진 씨라는 여자분이 살고 있나요? 마을 사람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수진 씨를 왜 찾냐고 물었습니다. 아, 네. 이수진 씨가 이 두 분의 손녀십니다. 마을 사람은 깜짝 놀라 수진 씨는 고아라며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때 노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한참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을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증을 뒤로하고 수진 씨의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려주었습니다. 수진 씨의 집 앞에 차를 대고 기사가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며 들어가 계십니까? 물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기사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
마을분께 물어보니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며느라인데 수진이를 무슨 일 때문에 찾는 거죠? 수진 씨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한 기사는 대문 밖으로 나가 세워둔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기사의 말을 들은 노부부는 뒷좌석에서 내렸고 다급하게 수진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둘러보며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누구신데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와 이러느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우리 손녀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들이 찾는 손녀는 우리 집에 없다며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마당 뒤편에서 수진 씨가 나왔고 시어머니와 노부부가 있는 것을 본 수진 씨는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모르겠다. 무슨 손녀를 찾으러 왔다는데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노부부는 수진 씨를 보고 단번에 손녀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자신들의 젊을 적 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수진 씨에게 다가가 혹시 새댁이 이수진이 맞냐고 물었고 수진 씨는 당황하며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진짜 내 새끼가 맞구나. 어디 우리 손녀 얼굴 좀 보자. 하며 할머니가 수진 씨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옆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수진 씨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으며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손녀라뇨. 전 고아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아무도 없다고 들었어요. 노부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고 노부부의 고급스러운 차와 옷차림을 본 시어머니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리 올라와서 말씀 나누시죠. 어서 올라오세요. 하며 마루 한쪽 구석에 있는 방석 2개를 가져와 놓았습니다. 노부부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고 마루 위로 올라와 앉고 수진 씨도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진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다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바로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었지만 수진 씨는 잠시나마 함께했던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와의 추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노부부는 수진 씨와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왜 수진 씨의 존재를 몰랐던 건지, 왜 이제야 찾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어릴 때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 한국이 너무 그리워 한 달 정도 계획을 잡고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볼수록 젠틀하고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보여 점점 수진 씨의 어머니도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져 한국에 있는 동안 둘은 자주 만났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수진 씨의 어머니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어머니는 곧 돌아가야 했고 그렇다고 한국에 자주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장거리 연애는 물론 그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부터 수진 씨의 어머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을 했었고 그 남자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그 남자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그 집착은 한 여자의 순결을
무참히 빼앗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무너졌고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라곤 그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수진 씨의 어머니는 부모님께 한국에 좀 더 있고 싶다는 연락을 드려 안심을 시켜드렸고 그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이 심했던 그 남자는 수진 씨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수진 씨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고 오로지 수진 씨만 바라보고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고 힘든 삶이었지만 수진 씨와 함께 했기에 수진 씨 어머니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진 씨가 7살이 되던 해에 수진 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무런 가족이 없는 수진 씨는 그날부터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딸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서야 해외에서 알게 된 부모님은 당시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에 경황도 없었고 딸의 사고를 수습하고 손녀에 대한 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노부부는 어느 날 딸이 너무 그리워 한국에서 가져온 딸의 물품을 보던 중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지갑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와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나의 소중한 아가, 수진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우리에게 손녀가 있었다니, 노부부는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노부부는 손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손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찾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손녀를 찾았고 손녀를 보기 위해 한국에 그리고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부부의 말을 들은 수진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건가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맞으세요? 하며 그동안 고아라는 서름을 다 내뱉듯이 노부부에게 안겨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노부부는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느라 고생했다며 이제 앞으로 든든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수진 씨가 조금씩 진정이 되자 노부부는 이제는 자신들은 나이도 있고 우리 핏줄을 찾았으니 수진 씨가 자신들의 사업을 물려받길 원한다며 함께 해외로 나가길 권했습니다. 수진 씨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과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진 씨를 본 노부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며 우리 수진이를 고아라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런 집안에 우리 귀한 손녀를 놔둘 순 없다며 데리고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작은 마을에 금방 퍼져나갔고 어쩐지 저 고운 성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 저 시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며 사람들의 입방아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행동과 말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부부는 이날 밤을 수진 씨와 함께 보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노부부는 수진 씨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묵고 있는 호텔로 떠났습니다. 출장을 갔었던 남편도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수진 씨의 어린 시절과 노부부가 찾아온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늦은 밤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진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나를 용서해다오. 네가 고아라고 생각하니 만만하게 굴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떤 집안 출신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여보, 미안해. 나만 믿고 온 당신한테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정말 미안해. 그냥 모든 걸 회피하고 싶었었어.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제 집안도, 제 과거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보다 제가 지금 함께 사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길 바래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노부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수진 씨가 무슨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며 편하게 얘기를 하라고는 했지만 내심 자신들과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한국에서 제 삶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만 이제는 제 뿌리를 알고 살아갈 거예요. 저에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노부부는 헤어져 있던 시간도 길었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손녀의 의지를 존중하며 정기적으로 왕래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노부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노부부는 앞으로 우리 손녀를 무시하지 말고 잘 부탁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노부부는 돌아갔고 수진 씨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